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눈에 띄는 모집 공고를 봤어요. 뭐냐면은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비만 클리닉이 있거든요. 이름만 들으면은 대부분이 아세요. 그리고 이제 분점도 굉장히 많고 이런 유명한 비만 클리닉하고 서울대 의대에서 공동 연구를 위해서 모집을 이제 참가자를 모집하는 공고였어요. 그래서 비만에 있어서 심리 치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 즉 이 물리적인 비만 치료 그것과 심리 치료가 병행되었을 때 나타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가자들은 지방흡입 수술하고 이제 시술을 2회 정도 받고 그러면서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거를 보면은 결과를 안 봐도 약간 좀 뻔하게 예측이 되기는 해요. 왜냐면은 다이어트나 비만에 대한 이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은 기존의 심리학에서 쓰는 방법인데 인지행동 치료라는 건 사실 말 그대로 인지법과 행동법에 대한 것을 결합을 해서 만든 치료법이거든요. 근데 이 인지법이라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이 되는 것을 교정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술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아로마 테라피 같이 뭔가 내가 후각이든 시각이든 이렇게 인식되는 것을 교정을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고 행동법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표현하는 거, 행동하는 거, 외부로 표현하는 것들을 교정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대상이 참가자가 여성 대상이거든요. 남자분들이 아니에요. 이 여성,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여성의 다이어트는 심리 문제, 즉 상처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상처는 인식과 표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맥락을 잘못 짚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라는 거는 인식하고 기억하고 표현하는 이 세 가지를 심리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인식하고 표현이 아니라 인지랑 행동이 아니라 내 기억과 무의식에서 연동작용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상처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치료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인식과 표현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상처의 치료가 전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분들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흡입 수술과 시술을 받고 심리 문제를 치료해야 될 정도의 여성이라면 얼마나 큰 상처를 갖고 있겠어요. 자신의 몸에 칼을 대면서 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러면은 인식과 표현의 변화를 주고 이 인지행동법을 통해서 인식과 표현의 변화를 주고 외관이 싹 이제 지방흡입도 하고 관리도 받고 해서 변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스로 자존감이라고 믿게 되는 자신감이 걷잡을 수 없이 충만을 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에 의해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상처가 치료가 된 게 아니라 싹 덮여버려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이만큼 커지면서 상처, 우울 이런 것들은 싹 덮여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 막 박수를 칠 정도의 이 결과물이죠. 왜냐면은 우울했던 사람이 상처로 힘들어하고 우울했던 사람이 막 자신감도 넘쳐. 그리고 전혀 우울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은 와 성공했다. 비만에 대해서는 역시 심리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치료가 완성이구나. 뭐 이렇게 난리가 나겠죠. 또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제 운동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성공을 해갖고 자신감이 넘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아 이게 운동 다이어트의 장점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은요. 운동 예찬론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요즘에는 유행이죠. 머슬 대회, 보디빌딩 대회 이런 데에 나가기도 하고 자기 관리를 엄청나게 하는 여성으로 변화를 해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당장 여러분들 같아도 와 습관이 저렇게 건강하게 변하는구나. 예전에 그렇게 나태하고 운동 안 하고 비만하던 사람이 저렇게 건강하게도 변화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점이 뭐냐면요. 상처하고 우울에 대한 것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중독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요. 상처와 우울감이 말끔히 사라집니다. 말끔히 씻은 듯이 사라지게 돼요. 실제로는 사라진 게 아닌데 덮여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중독증이라는 것은 재미있고 즐거운 긍정 기분만을 추구를 하고요. 그것에 점점 몰입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상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이면에서는 강박이 작용을 하는데 어떠한 것이냐. 내가 안에 상처가 누적되어 있죠. 치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긍정 기분을 추구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은 이 긍정 기분이 사라져 버리는 순간 이 상처가 터져 나옵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강박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계속 그 대상의 즐거운 기분에 강박적으로 몰입을 해야 되는 것이 중독증이거든요. 그것이 이 대상이 운동이기 때문에 다른 뭐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운동이기 때문에 건강한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건강하게 바뀐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원래 여자의 본연의 마음은 아무리 재밌고 즐거워도 그 바탕, 베이스는요, 이 즐거운 기분이 아니라 감정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상처, 내가 갖고 기억되어 있는 상처에 부정감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 언제나 마냥 즐겁고 재밌는 것이 아니라 분명 재미는 있어. 내가 지금 친구들을 만나서 한참 신났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잠깐 그 기분에서 벗어나면 이내 좀 답답했던 것이 올라오고 그러다가 또 다시 뭐 즐거운 일 있으면 잠깐 또 즐거웠다가 또 이내 답답함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감정이 바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감정 자체도 만약에 감정 자체가 만약에 긍정 감정에 있다. 부정 감정이 아니라 긍정 감정이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3일은 갑니다. 3일은 좀 즐겁고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면은 다시 분명히 반드시 다운이 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이랬을 때는 5박 6일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 여행에서 긍정 기분에 대한 버프는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한 일주일 정도 길어지기는 해도 그 여행에서 돌아온다.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면 또 다시 이내 부정 감정이 조금 올라와서 다운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냥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상처가 덮여버리기 때문에 내 마음이, 즉 무의식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정상적인 마음의 작용이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성의 경우는 아무리 건강한 중독, 운동 중독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서 강박은 계속 퍼지게 되고요. 상처가 그 밑에서는 점점점 확대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점점 악화가 되면 왜 문제가 되느냐. 나중 가서는요, 자신이 추구하는 이 긍정 기분에 방해가 되는 요소, 설사 가족,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긍정 기분이 차단이 되고 사라져 버리면 내 상처가 터져 버리기 때문에 이 긍정 기분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조건 제거를 하려고 하고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서 긍정 기분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악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초반에 그렇지는 않고 심리 문제가 많이 악화가 되고 심각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이 실험의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자신감에 빠져들게 되면은 정말로, 내가 근본적으로 외형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게 아니죠. 사실 엄밀히는 내가 상처의 감정이 먼저 있었고요. 뭔가 힐링이 안 되는 상처의 감정이 먼저 있었고, 그로 인해 뭔가 계속 이것을 해결 못하면서 심리 밸런스, 그리고 외형의 밸런스가 따로 같이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살이 점점점 쪄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시 또 상처를 받게 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됐던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상처가 먼저 문제가 됐던 건데 자신이 외형 때문에 문제가 됐었구나라고 확신을 해버리게 되는 이 오류가 확신을 갖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이 외형에 대한 강박이 발생하는 이유는 내가 그 전에 외형 때문에 힘들었다는 이 확신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이 날씬해진 몸 그리고 예뻐진 외형을 유지를 안 하면 나는 다시 괴로워질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정확한 마음의 원리랑 정확하게 이치를 알고 치료를 하는 것이 건강한 심리치료예요. 제대로 된 정확한 심리치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단순하게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뿐이죠. 그래서 상처로 힘들어하던 사람이 이렇게 치료를 하니까 자신감이 생겼네. 그래서 아픈 것도 못 느끼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뭐 그러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생활 습관이 변하고 하는 것들만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점점 악화되는 상처, 심리 문제들이 어떤 후폭풍을 가지고 오게 될지는 아무도 고려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비만 클리닉의 문제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 마음과 심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기존의 이런 심리학의 한계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공고를 봤을 때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또 정확하지 않은 연구 결과가 공식화되겠구나. 왜냐면은 서울대 의대죠, 무려. 그리고 그 비만 클리닉은 정말 내로라 하는 비만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그 공신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연구 결과는 무조건 사람들이 이렇대, 이게 맞대, 라고 생각을 하기에 딱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심리 문제가 확대될 참여자분들, 이번에 참가를 해서 좀 악화될 참여자분들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층 더 왜곡이 될 이런 다이어트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답답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솔직히, 저도 인간인지라 솔직히 좀 부러웠습니다. 왜냐면은 이 연구에서 진행되는 이런 심리치료에 대한 부분을 기존의 심리학에 대한 것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심리교육원이 함께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제대로 된 치료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대로 된 임상 결과가 나오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서 킵다이어트가 함께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부러움이 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는 거는 또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꾸준히 뭐 아무도 모르지만 이렇게 꾸준히 뭔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해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뭐 저한테도 그리고 킵다이어트한테도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부디 이번 연구 결과가 좀 공신력을 갖고 일파만파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좀 소심하게 바람을 갖게 돼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어요.